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살린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중국 당국이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수백조 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들을 꺼내들기도 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직접 주택 임대와 판매에 나서는 사회주의 해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두는 시진핑의 해법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시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지난달 29일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중국 거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헝다,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해체 작업이 시작된 데다가 헝다급의 미국 위안, 컨트리 가든, 그리고 돈을 댄 자산관리회사, 중스그룹 등 금융기업들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킬 책임을 국가가 지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동산 사유화와 역행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최근 몇 년 새 민간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산당 통제를 확대하면서 알리바바 등 빅테크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세운 데 이어서 정부의 주택 임대 판매로 부동산 사유화와 역행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가 시 주석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 생활이 모두 부유한 공동부유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저널은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국유기업 등을 통한 정부의 저비용 임대 판매 주택을 현재 주택 재고량이 5% 수준에서 최소 30%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사회주의식 해결 방법이 거론되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중국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후에 회사 정리 절차에 있어서도 그 모든 정리 작업을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완전한 사회주의식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 해외 투자자들은 청산 또는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측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 기업 처리 과정에 불만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이 그동안 중국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들을 해외로 빼낸다든지 중국 내 자산 매각식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국 당국은 부동산의 사유화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식으로 시장 원리를 확장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사회주의식으로 국가가 건물을 직접 소유하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받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위기의 사회주의 해법과 관련해서 월시저널은 시 주석의 최측근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런 사회주의 해법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2,800억 달러, 한 373조 원씩 모두 1조 4천억 달러, 약 1,863조 원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더욱 중국 내 31개 성시 자치구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동산 위기의 사회주의 해법이 잘 풀려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말에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은 40조 7,373억 위안, 한 7,539조 원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지만 연초에 월시저널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그러니까 LGFV 부채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무려 7조에서 11조 달러, 그러니까 9,100조에서 일경 4,40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과도한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중앙정부의 허락도 없이 이 LGFV를 이용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왔는데 갑자기 부동산 위기가 도래하면서
자금 순환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방정부 자체가 자체 상환이 어려울 수준의 빚더미에 올랐고, 이 중 일부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도로 일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미완공주택 또는 완공되었지만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일반 대중에게 임대하라, 이런 지시를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저널은 작년 12월 11일, 12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임대 판매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인구 300만 명 이상인 35개 도시의 600만 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에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될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택 매입을 위해서 인민은행은 5천억 위안, 한 92조 2천억 원을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 등에 할당해서 각 지방정부가 사업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무리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해 준다 할지라도 이런 자금들은 모두 다시 지방정부의 부채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정작 주택 임대로 들어오는 수입은 융자 금액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겠지요.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들이 미판매 주택을 인수해서 서민들에게 임대한다고 해서 이런 자금 순환이 중국 내 경제 회복을 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느냐? 이런 점이죠. 분명한 것은 사실상 이런 처리 방식이 중국 내 소비를 늘리는 것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급한 것은 그동안에 중국 내 개발업체들에게 선분양을 받은 후에 회사의 디폴트로 말미암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계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 겁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개발업체들의 자금을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미완공 주택들의 건설을 마무리하라고 독려를 했지만, 막상 자금을 손에 쥔 업체들이 미완공 주택에 대해서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우선 급한데 돈을 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동산 개발 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싼 가격으로 주택 임대, 판매에 나서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도 하고 빈부격차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많은 의구심이 남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9월 26일 중국 부동산 딜레마, 빈집 14억 인구로도 채울 수 없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2311회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조차 없다고 말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나치게 과잉 건축을 해왔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전직 관리가 중국의 14억 인구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빈 아파트를 모두 채우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인 차이나 뉴스 서비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을 지냈던 허캥은 중국 남부도시 둥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빈집 수를 추정해 봤을 때 최대치는 30억 명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추산은 다소 과한 것일 수 있지만 최소한 14억 명의 인구가 집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허캥 부국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면 중국 경제 회생은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가 완전히 추락한 상황에서 저렇게도 엄청난 부동산 재고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죠. CNN도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이 주택 과잉 공급으로 빈집이 늘면서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만 3천만 채로 추산됐고 분양했지만 비어있는 집은 1억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완공됐지만 미분양 상태로 방치된 주택 3천만 채는 독일 전체 인구 수준인 약 8천만 명이 살 수 있는 물량이다. 분양됐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1억 채는 무려 2억 6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보도에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중국이 가히 이 부동산에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 위기 해결에 사회주의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지금의 경제 강국을 이끌어왔던 자본주의 경제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겁니다. 중국 인민들의 자산 가운데 70에서 80% 정도가 주택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당국의 사회주의와는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 민영화는 19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화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소액의 월세만 내고 국유기업 등이 보유하던 주택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던 주택을 샀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대도시 주민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공산당과 연줄을 가진 대도시 주민은 수십 채의 주택을 가진 부가 되었던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도시와 농촌 주민 그리고 대도시를 일하러 온 농민공들은 이 특혜에서 배제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의 두 자릿수 경제발전 속에서도 빈부격차는 심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줄곧 빈부격차 해소를 공동부유 정책 시행에 이유로 거론을 해왔고 주택 임대 판매 사업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국의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월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문제는 시 주석이 이런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 안팎에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수년간 주택가격 폭락으로 대규모 자산 손실을 본 중국의 도시 거주민들은 정부의 이 저가 주택 임대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집값 폭락으로 지갑을 닫아왔던 중국인들의 소비가 더 움츠러들 것이고 사정이 이렇게 되면 중국 당국으로서는 민심 이반 현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중국 당국 위기에 처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물론 금융기관에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이를 통해서 다시 부동산 거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처럼 부동산 위기를 사회주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의견은 갈리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대 금융학과 교수인 마이클 패티슨은 정부의 저가주택 임대 판매 사업이 저소득층으로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천주 홍콩대 교수는 마치 중국이 침체한 주식시장을 지탱할 목적으로 국가 자금 팀을 구성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중국 내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을 고려했을 때 정부 자금으로 부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격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완전히 부동산의 인질로 잡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해결할 방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주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런 시진핑 해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